자, 이번 시간에는 신협회적화약관 ICC ABC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가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위험. 그 부가위험하고 관련된 두 가지를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경우에 어떤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외워야 되죠. 사실 강의라는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 돼요. 외우면. 왜냐하면 안 외우면 시험 문제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히 부가위험하고 관련되어지는 개념은 용어랑 함께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가위험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 저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실 필요는 없죠. 대신에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주안을 둬야 된다. 그것만 제가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출제 확률이 적다면 아예 어떻습니까?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의 외우셔야 되고 아마 한 3분 내지 4분 정도만 하면은 뭐 체킹하는 거는 끝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ICC 신협회적화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관은 그 AR이 가장 보상을 많이 해줬죠. 신약관은 ICC ABC에서 3개가 있어요. ICC ABC. 그래서 구약관에서 AR이 포괄주의 입장이랬죠. 그래서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해준다. 반면에 TLO라든지 FPA라든지 WA 같은 경우에는 보상해준 사건 사고들이 한 개 한 개 나와 있댔죠. 그걸 우리가 열거주의 입장이라는 데서요. 마찬가지입니다. ICCC에서 A로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높아져요. 그 말은 보상해주는 사건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역시 똑같습니다. ICCA도 면책위험 WSRCC 지금 생각나셔야 됩니다. 생각 안 나시면 안 됩니다. 구약관에서 했습니다. 전쟁하고 동맹파업약관 얘기했어요. WSRCC 이거는 면책이에요. 이 면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험을 보상해준다. 그래서 ICCA도 포괄주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ICCP나 ICCC는 WA나 FPA처럼 보상해주는 사건들이 한 개 한 개 다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역시 열거주의 입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구약관이든 신약관이든 우리가 그 담보, 부담 위험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떻다고요? 포괄주의하고 열거주의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신약관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아니에요. 신약관, 구약관 병행을 해요. 물론 신약관만 쓰는 나라들도 있고 신약관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약관, 신약관 병행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약관, 구약관 다 병행을 해요. 그리고 구약관에서 AR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지금 여기 보면 그 보상해주는 사건 또 이런 거 해주면 그럽니다. 그 포괄주의라면서요. A는 사건 사고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B, C는 보상해준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사고들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A하고 B하고 C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다 뭐예요? 다 동그라미잖아요. 더 나와도 다 동그라미예요. A는 WSRCC 이거는 다 뭐예요? 보상해주는 거예요. 지금 B하고 C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원래 신약관에 있는 영어 원문을 봐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A는 다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그래서 B하고 C하고 같이 비교하려면은 사건 사고들 B, C는 사건 사고들이 나와야 되는 열거주의니까. 그래서 A는 보나 안 보나 다 뭐예요? 다 동그라미예요. 다 동그라미. 실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하세요. 지금 XX 된 거 요게 위치가 어딘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ICCC에서는 지진, 화산 분화, 낙뢰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B는 보상해주죠. 그래서 C보다 B가 뭐예요? 보험료가 더 높다고요. 보상해주는 범위가 높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이 사건들 외워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C가 X표 된 거 다 기억하셔야 되고 B에 X표 된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면은 맞추고 안 하시면 틀려요. 요거는 이제 면책, 동그라미는 면책되는 거고 X는 면책 안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협회 전쟁 약화하고 동맹 파업 약화 WSRCC 제가 얘기했죠. 자, WSRCC 이거는 구약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AR에서도 보상 안 해주는 건데 특약을 하면 AR에서 보상해 주는 거. 즉 WSRCC는 보험회사의 원천적 면책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ICC A, B, C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면책이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으면은 ICC A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고 싶으면 뭐라고요? 따로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ICC, ABC든 구약간에 WA, FPI, 뭐 TLO, AR 어떤 걸로 가입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면책이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특약을 하고 보험료를 더 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SRCC 그냥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전쟁하고 동맹파업 약관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가조건인데 이 부가조건은 ICC와 관련되어지는 이제 신약관, 구약관이든 상관없는데 이제 신약관을 기준으로 할까요? 신약관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기 밑에 있는 부가조건들 있죠. 요 부가조건들은 열거주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BC는 열거주의라서 보상해주는 사건 사고 종류가 쫙 나온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금 14가지가 있을 겁니다. 14가지가 있는데 이 14가지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다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ICCA로 가입을 하면은 ICCA에는 ICCA는 열거주의가 아니고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그 면책 WSRCC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요? 보상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부가조건은 ICCA로 가입하면 따로 가입 안 해도 돼요. 전부 다 보상 다 해줘요. 전부 다.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ICC-B나 C로 여러분들이 가입하면 이 중에서 물품과 관련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 사고들만 체크를 해서 보험료를 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물품을 전부 다는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러스트, 녹입니다. 녹은 어떤 물품에 발생해요? 금속 아무래도 쇳덩이, 철근 이런 데 발생하겠죠. 여러분이 싣고 가야 되는 지금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화물이 곡물이에요. 곡물은 녹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녹 안 생기죠? 여러분이 ICC-B로 가입했어요. 14가지 중에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어야 안심이 된다 했을 때 녹 가입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운송하면은 곡물이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막 바다에 가면 막 녹물 막 나오죠. 막 나와서 못 먹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때 ICCA로 가입하면 참 좋겠지만 보험료가 워낙 높아요. 그리고 물품의 고유한 성격이나 특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도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높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가입 안 시키고 싶어요. 내가 실제로 운송하는 이 화물 자체가 특정한 사건으로 해서 피해가 보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커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ICC-B로 가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당해 물품하고 관련되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이런 부가조건들은 가입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적절한 선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대신에 효과는 ICCA하고 큰 만큼만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레스에 가입합니다. G지요. 자, 곡물이나 목재 등이 운송될 때는 쥐나 벌레에 의해서 반드시 그 화물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출하는 물품은 H빔 철근입니다. H빔 철근을 수출해요. 레스에 가입할 필요 있어요? 가입할 필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쥐가 철근 먹어요? 쥐가 철근 막 깔아먹어 이가 강철로 변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특정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입될 수 있는 부가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가조건에. 그래서 밴딩이나 밴딩, 막 으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그러지거나 구부러지는 물품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면 되지 우그러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데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킹을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그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이 TPND. 자, TPND 요거 잘 보셔야 돼요. TPND는 도난, 발화, 불착 요 세 개를 TPND라 불러요. TPND. 발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화물 자체에 있어서 그 물품 박스는 박스가 포장되어서 오죠. 포장되어서 오는데 박스 안에 물품 한 두세 개만 사라지는 거예요. 일부만 없어지게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발화라 불러요. 난디빌리버리, 불착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화물이 도착 안 된 거예요. 도난은 처음부터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하고 발화가 헷갈리면 안 돼요. 박스가 50박스를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수입 신고하고 물건 반출시켜 보니까 박스가 50박스가 아니고 48박스예요. 2박스가 없지요? 근데 실제로 보세 창고에 입고시킬 때는 있었어요. 그럼 이거 도둑 맞은 거죠. 그게 도난이에요. 자, 박스는 50박스 맞는데 한 박스를 열어보니까 옆에 뜯어져 있어요. 안에 원래 내용물이 30개 들어있어야 했는데 28개밖에 없어요. 2개만 없어졌죠. 요렇게 포장 물품 중에 일부만 사라지는 거, 이걸 우리가 발화라 불러요. 불착은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도착되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한 거. 그래서 이런 물품들, 특히 명품백이라든지 또는 약간 고급진 여러가지 화장품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한참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데 초콜릿하고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죠. 그 돈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방학 때나 이렇게 이제 알바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학생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 이건데 뉴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 보세창고에 알바하러 가신 분들이 이제 물건의 박스에 있는 일부를 이제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알바를 해서 꼭 학생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세창고 도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보통 화주들이 어떠냐면 그냥 물건 한 두세 개 없어져도 그냥 없어졌거니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요즘 좀 젊은 사장님들은 이런 거 용서 못하죠. 그래서 KBS 뉴스인가 뭐 SBS 뉴스인가 TVN인가 모르겠는데 그 한번 크게 나온 적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실 거예요. 그 가방을 갖고 왔는데 박스 안에서 2개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TPND를 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TPND.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라든지 보세사나 이런 이제 전문 직종에 일을 하시게 될 때는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문화가, 그리고 성숙된 우리 문화시민으로서 빨리 육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죠. 견물생심.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이제 충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제를. 자, 특히 이제 디톡스,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도난 발생률이 높아요. 도난 발생률이. 사실은 도난보다는 발화죠. 발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가 조건의 종류,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뭐는 어떤 거다, 뭐는 어떤 거다. 그리고 한 개 더 부탁할 거. 반드시 보기가 우리말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도 다 제가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얘기를 다 못 드렸지만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게, 갈고리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물품 자체에 갈고리 이런 거 사용돼서 특히 섬유 같은 거, 직물 같은 거, 좌파 같은 거 큰일 납니다. 양말 같은 거 수입하게 되면 박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량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자루에, 마대에 들어와요. 그런 거를 갈고리로 찍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제품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거 수입할 때는 이런 이제 후크하고 홀이래 가지고 부가 조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면은 다 아는 내용인데 어렵진 않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 곰팽이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4가지가 있습니다. 이 14가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뭔지 묻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뭐에 해당되느냐 이런 거 많이 묻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 했던 거 TPND에 대한 개념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WSRCC는 ICCA든 A로 가입하든 구약간에 AR로 가입하든 원칙적으로 보상 안 해줘요. 이거는 보험회사의 원천적 면책이에요. 근데 요렇게 가입하면 달라요. ICCA including WSRCC. 이 말은 뭐냐면 WSRC를 포함한 ICCA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ICCA로 가입했지만 추가적으로 WSRCC에 대해서 특약 가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했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